안녕하세요. 부동산 네이클로입니다. 다음은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싸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세탁기 동파가 되어서요. 오후에 고치고 10만원 부탁드릴게요. 뭔 소리죠? 왜 이제야 말해요? 두꺼운 헌옷이나 수건으로 감싸셨나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못했는데요. 그리고 세탁기 사장님 건데 비용 청구한 거에 무슨 문제 있어요? 예, 문제 많은데요? 감싸셨어야죠. 수리비 못 줍니다. 알아서 고치세요. 예? 장난하세요 지금? 장난은 그쪽이 하는 거고요. 알아서 고치고 집 똑바로 쓰세요. 바빠서 끊습니다. 그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고쳤고 부랴부랴 지인들과 함께 고작 10만원 가지고 그릇이 작다며 집주인 욕을 하며 잊고 살았다.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열받아서 이사 가려고 한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는 집주인. 허겁지겁 따져보지만 역시나 연락은 안 되고 인근 부동산에도 자문을 구해보지만 예상치 못하게 수리비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법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집주인과 잘 얘기해 보라는 얘기뿐이다. 과연 세입자는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일은 세입자로 지내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동산에서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로 집주인들은 세입자들보다 부동산 지식이 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아예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 하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부동산이랑 편먹고 일부러 세입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돈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영상에선 다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0만원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없을까? 둘째, 만약 장판 도배를 더럽혔다면 원래대로 해주고 나가야 할까? 셋째, 이때 중개 수수료는 새로 또 내야 될까? 넷째, 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섯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될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등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만 원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입자의 권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주하고 난 후에 보일러 고장, 누수, 벽지 뜯겨짐 등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마땅히 사용하여야 할 일정 부분을 수리해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변기 수압 고장 등이 있겠고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대규모 하자와 수선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한 것을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선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근본적인 비용 청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에겐 대표적으로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라고 표현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권리랑 다른 개념이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물 보관 의무 중 하나는 바로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두 사례처럼 만약 겨울철 동파 사고가 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계량기를 헌옷으로 감싸셨나요? 또는 물을 조금씩 틀어 놓으셨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아니요 라고 말하면 동파 사고와 관련한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성관주의 의무를 다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고의로 집에 손상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뿐만 아니라 각종 찌개다시 비용들 집주인에게 청구할 때 모두 같은 논리가 적용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카톡이나 음성 녹음해 놓았다면 그건 100%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가 성간주의 의무라고 해서 간혹 집주인들은 집에서 나갈 때 집을 원상복구해 놓고 나가라는 집주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법을 모르고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많고 법을 알지만 세입자는 모르니까 또 자기가 갑이라 생각하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했을 때 그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못 박아도 되나요? 벽지가 닳았는데 교체해 주어야 하나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원상태로 놔둘 수 있는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은 이러한 고충을 다 이해하고 판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판례를 보면 자연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 판례를 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받아나면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으로 손상이 가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일상생활을 위해 못을 몇 개 받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벽지의 그을음 등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없음이 마땅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용, 통상적 사용, 일상생활을 위해 등의 표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논지 여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부분이 없도록 집주인과 사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세입자의 의무와 연결해서 적용해 보면 세입자가 마땅히 주의를 다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판의 의자 몇 번 찍힌 걸로 장판 새로 하냐 안 하냐를 논할 땐 임차인이라면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몇 번의 장판이 찍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 최소한 의자에 찍힌 방지 스티커 정도는 붙여놨겠죠. 그렇지 않고서 장판 막 찍혀 있어서 집주인이 장판 갈아놓고 나가라고 했을 때 99년도, 05년도 판례 얘기하며 막무가내로 따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퇴거 시 사사로운 청소비나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야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없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현저하게 손상된 것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26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쓸 때 부동산이 소리내어 계약서를 읽어줄 때 별 내용 있겠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추후 비용 청구 안 돼서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취업, 병가, 요양 등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 가야 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이건 정말 사례별로 다른데요. 허나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끔 중개소에 왜 중개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버럭 따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허나 잘 들어보세요. 계약을 통해 약속한 기간 동안 살기로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나가면 임대인과 중개소 모두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걸 개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건 본인 입장이고 전혀 중립적인 입장이 되질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랑 3시까지 놀고 5시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볼 일이 있다며 1시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혼자서 4시간 동안 뭐하지 하며 기다릴 거 아니에요. 당일 취소하면 더 짜증나겠죠. 임차인 입장에선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임차 관계는 더욱 복잡한 권리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임법 계약 해지의 통고를 확대 적용해서 관례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사실상 다 채웠다고 간주해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3개월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연말 정산하실 텐데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분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간 뒤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경정 청구하시면 월세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돈 된 정보 계속 올릴 테니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